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그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았다면 일본보다 관세를 더 낮출 수 있을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안 의원은 어제 한 종편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요. 아쉬운 협상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소환을 했는데요. 네. 안 의원은 이 협상 타결 이후 계속 제기된 얘기였죠. 경제 규모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데 일본의 절반 정도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본과 똑같이 했다. 시간에 쫓겨서 일본에 그것을 따랐다고 말을 했습니다. 상호관세 15%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상호관세에다가 투자 규모 관련해서 얘기한 거죠. 15%는 맞는데 네. 5,500달러. 일본은 그렇죠. 5,500달러인데 우리는 3,500달러를 했다. 근데 그 5,500달러의 절반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네.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작은데 오히려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미국의 여러 가지 무기 체계 도입 등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한전 권한대행이 더 빨리 대미 협상에 나섰다면 일본보다 관세를 더 낮출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한 건데 그 이유가 권한대행을 했을 때 미리 여당과 야당이 바로 관세 협상에 들어가게 해야 했다면서요. 오랜 시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정말로 몇 %라도 일본보다는 관세를 낮출 수 있었다고 자신이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바로 탄핵을 시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뭐 선뜻 뭐 이렇게 납득이 되는 설명은 아닌데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늦게 이렇게 타결을 단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협상을 늦게 한 탓에 일본보다 관세를 더 낮출 수 없었는데 그게 한전 권한대행을 탄핵한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요. 네네. 물론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는 누구나 내릴 수 있고요. 다를 수 있죠. 네. 그런데 탄핵 정국 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 간 통상 협상을 주도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자신의 SNS에 한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한 총리에게 관료 50년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고 공개 경고를 하면서 자중해달라고 당부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허역에 들떴다. 한 총리가 원래 그런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윤핵관들의 허망한 유혹에 빠져서 치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검의 그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한 총리가 권한대행 당시에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과 판단을 내린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에게 국가의 명운이 달린 협상을 맡겨야 했었다는 안 의원의 주장을 어느 국민이 수긍할까 이렇게 궁금합니다. 저도 수긍이 좀 안 갑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달 21일부터 정부가 민생회복 쿠폰, 네.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네. 이 쿠폰의 긴 이름 때문에 다양한 별칭과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 민생회복 어쩌고 돼요? 쿠폰 돼요 같은 말이 실제 매장에서 오간다는 일화가 공유되고 있고요. 한 누리꾼은 이름을 너무 길게 지어서 사람들이 매장에 들어와서 그거 돼요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적었습니다. 네네. 심지어 그 한 국밥집에는 회복돼요, 민심 회복돼요라고 이렇게 묻는 손님도 있었다는 후기가 공유가 됐고요. 네네. 한 상가 주인은 민생 모시기 쓰집니다. 이게 뭐 쓰집니다가 써집니다라는 예. 그 사투리인데 네. 민생 쿠폰 가능, 민생 모시기 가능, 뭐 회복 가능, 이재명 카드 가능, 인생 역정 불가능이라는 또 안내문을 붙인 것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코로나 시기에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혼동돼 부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무엇으로 불리든 소비 쿠폰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부산의 한 피자집 냉장고 안에 강아지가 들어가 있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 지금 사진에 나와 있죠. 네. 최근 한 동물권 단체가 SNS에 부산의 한 피자 가게 냉장고 안에 강아지 한 마리가 앉아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이구야. 이 사진은 가게를 찾은 한 시민이 직접 촬영해서 온라인에 올린 뒤에 급속도로 확산이 됐는데요. 네. 경찰에도 한 피자 가게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반려견이 들어가 있어 견주의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가게 주인이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급성 심장병을 앓는 11살 된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네네. 가게 주인은 이 반려견의 이름이 쿠키입니다. 네. 더위에 쿠키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그 수의사의 말을 듣고 냉장고 아래 칸에 방석을 깔고 잠시 놓았다 다시 꺼내는 과정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네. 가게 에어컨이 마침 또 고장나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주인은 사과를 했어요. 폭염 속에 딸과 같은 존재인 쿠키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서서 이렇게 반려견을 두게 됐다고 해서 고객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네. 동물권 단체 측도 인정을 했습니다. 강아지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것을 염려한 주인이 반려견이 혀를 내밀고 지친 내색을 보일 때마다 일시적으로 영업용 냉장고에서 쉴 수 있게 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진이 이제 사실은 학대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재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